네, 안녕하세요. 제3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파트너스데이 패널 토론을 진행을 맡은 LNS 벤처캐피탈의 김영종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CVC 팀에서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석한 책임 매니저님과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기술 개발 기업인 하이리움 산업의 김서영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CVC 팀에서 근무하는 윤석환 책임 매니저입니다. 인더스트리 내에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소인 키스트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개발을 하다가 이제 액화수소를 이용한 기술이 좀 뭔가 꽃을 피울 때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2014년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현대차와 잘 맞아서 이번에 투자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로서의 현대자동차에서 벤처 투자와 CVC 팀을 운영하고 있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CVC는 말 그대로 코퍼레이처 벤처 캐피탈로서 그 회사를 위한 회사의 전략을 기반한 벤처 캐피탈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차 기술,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과 같은 그런 기술류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또 신사업 영역으로서 모빌리티 부분, UAM, 로보틱스 그리고 수소 신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산업이라든지 시장의 관심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어떤 투자의 전략이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세계적으로 완성체 업체가 차량 단위에서 연료전지 탑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곳은 저희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일본에 있는 토요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인하우스로 개발된 기술로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외부에 있는 기술을 차용하기보다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재료나 아니면은 시스템 단위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류의 외부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소 에너지 쪽으로는 아마 하이리움 산업이 현대차의 최초의 투자 대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서영 대표님께서 하이리움 산업의 어떤 회사를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차가 지금 이제 수소 모빌리티를 이제 앞장서서 세계를 리딩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솔루션들 그러려면 수소를 아주 고밀도로 저장을 하고 또 그거를 적당한 어떤 동력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술 또 필요하다면 액화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을 잘 개발해서 또 이 현대차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간 7년간에 이제 사업 운영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은 후배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액화수소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액화수소에 관련된 법규가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회사 안에서 살짝 실험을 해도 이게 다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창업했을 때부터 계속 정부에 액화수소에 관련된 법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드렸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딘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좀 동감을 하셔서 이제 빠르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내년 정도에 액화수소에 관련된 모든 법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도약해서 뭔가 큰 액화수소를 이용한 기술 개발에 큰 어떤 돌파구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그게 저희 창업을 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윤 책임님께 좀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런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VC랑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포착하시고 투자를 하셨는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컴퍼니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롤 모델이 없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딩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지향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용차에 수소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마켓 스터디 그리고 내부 스터디들이 있었고 그걸 기반했을 때 상용차에는 액화수소가 답이다, 미래의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이룸이 보유한 그 액화수소 저장 기술
그리고 하이리움이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으로서 이동형 액화수소 저장 그런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반대쪽 말씀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뭐 가정사님 어려움이나 힘든 점 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액화수소를 이용한 것이 생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사들이 망설이는 단계에서 현대차가 투자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일주일 내에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현대차가 있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현대차 투자 전까지는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따라갈 롤 모델이 없었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스타트업 분들한테 사실은 비슷한 상황들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CVC들, 특히 이 전문성 있는 CVC들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차님이니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이게 수소 전기차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어떤 차이점이나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이냐 많이 궁금들 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전문가로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수소 전기차라고 저희가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 네임으로 하면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니까 전기차가 맞죠. 근데 수소로 동력을 사용하고 또 그거를 전기로 바꾸고 또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운영하고, 이거는 다 전기차의 특성으로 동일한데요.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배터리를 실는 전기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운행 거리를 증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차량은 배터리를 비례적으로 이렇게 탑재하게 됩니다. 다만 수소 연료전지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을 운영하는 차량과 비슷하게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차량에 탑재하고요. 또 연료통 역할을 하는 수소 탱크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수소 탱크를 늘리게 되면은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이 주행거리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차,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차, 그리고 배터리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그 전기차임에는 동일하지만 동력원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수소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액화수소 쪽으로 집중하고 계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수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상온 일반적인 압력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가 워낙 밀도가 낮으니까 다 뭐 퍼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가지고 다니려면 700기압으로 압력을 가해서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액체 상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체에다가 수소를 흡착시켜 가지고 또 저장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예를 들면은 모빌리티에는 어떠한 솔루션이 가장 적합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액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대용량의 수소를 700기압이나 이런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세상보다는 그냥 액체로 만들어서 1기압의 상압으로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고체 수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흡착시키는 방법은. 근데 또 그거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빌리티의 솔루션은 액화겠구나.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정말 액화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액화수소는 뭐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압에서 저장이 가능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무게당 에너지 밀도도 지금 현재 고체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화석 에너지 대비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수소 경제, 또 수소 전기 자동차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돼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수소 인프라 쪽에 급격하게 지금 늘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 하이리움의 액화수소 기술 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없나요? 저희 주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현대차의 넥소가 판매량이 계속 늘고 그러면은 수소 충전소도 많아져야 되고 또 수소 충전소의 용량도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튜브 트레일러로 이렇게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단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넥소나 이런 수소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미래, 가까운 미래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 시장에는 수소 충전소가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충전소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이 명확하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상용차에는 또 액화수소 탱크를 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상용차 개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충전소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액화수소는 또 실어 나르기 위한 또 운송체가 필요할 테니까 탱크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공급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전단에는 액화수소를 만드는 생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수소 모빌리티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프라로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들여다보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로서 직접 현업에서 개발도 해보셨고 지금 뭐 투자 심사역으로 또 지금 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이 더 개발이 더 추가적으로 더 되어야 되는 건지. 미래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저희가 한 2017년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고 거기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이드로진 카운슬이라는 수소 위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때는 12개, 13개 정도의 업체로 시작했는데 현재 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수소 펀드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증권사들 다른 투자사들을 찾아가면서 IR을 해도 관심은 있으나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만 그때랑 2년,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국내 대기업들, 포스코, SK, 그리고 효성, 한화, 이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수소 사회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빅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사실 국가 정책과 산업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노력과 결단의 문제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기가 조절될 뿐이지 방향성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가 내연기관 혹은 배터리 자동차와 견주어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뤄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코노미 스케일로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원가 절감도 있겠지만, 저희가 백금 촉매라든지 아니면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더 개발하고 원가를 다운시킬 때 저희가 소비자로부터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프라 측면에서도 최근 7월에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국내에 있어서는 수소 충전소 100호를 건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310개 정도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이 수소 충전소에서 불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품질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느낄 때 수소 충전소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차량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저희가 개선을 하면은 수소 사회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이라든지 수소 산업에서 좀 목표들이 좀 있을까요? 단기간이라든지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선 저희가 현대차에서는 2030년 수소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은 우선 2030년까지 저희가 70만 대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고 또 그중 50만 대는 연료전지 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좀 전략을 세웠고요. 또 연료전지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였는데 이게 차량 업체로서, 완성차 업체로서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트램, 선박, 철도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동력원을, 엔진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서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고 저희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투자사가 저희를 투자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투자사인 현대차의 어떤 수소 모빌리티 계획과 목표에 또 충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스스로도 이 수소 모빌리티 시대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 모빌리티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차에 한정돼 있지 않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최근에 프랑스의 드론 회사, 영국의 무인 선박 회사 이런 곳에서 이제 액화수소 연료전지를 결합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와 함께 같이 좀 붙어서 좀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꿈이기도 하죠. 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후배분들,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신 그런 후배분들에게 있어서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윤채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스타트업이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현대차에서도 연료전지 차량 그리고 이는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해서 대략 20년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런 일들이 언제 올지 장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꾸준히 기술 연구 개발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성과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리딩하는 포지션에 안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장 현상이나 마켓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급급하기보다는 정말 미래를 본인이 그리시면서 그걸 개척해 나가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창업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단 창업하면 힘듭니다. 그건 맞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법규 이런 걸 떠나서도 당장 급여일을 걱정해야 되고 만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술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면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윤 박사님 같은 분은 반드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기술이 있고 열정이 있고 투자가 돼서 재원이 있으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제품이 다시 우리나라를 더 큰 부자로 만들 거고 또 이런 창업 문화가 또 형성이 될 거고 그럴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술과 열정이 있으면 창업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일단은 과감한 창업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CBC 쪽이나 아니면 저희 뭐 벤처 캐피탈 쪽도 이런 부분들 조금 명심하고 그린 뉴딜 쪽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대화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